이상하게 이 음식만 보면 숨이 턱 막혀요. 30이 넘도록 유독 한 가지 음식만 입에 대지 못한다는 내담자분들을 저는 상담실에서 종종 만납니다. 저는 서초구 강남역 인근 강남 최면심리상담센터 지안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혜님 가명의 사례는 유독 하나의 음식만 몸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간 여정입니다. 지혜님은 식탁에 닭백숙이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처럼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백숙이 몸에 좋다는 정보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런 이성적인 정보는 식탁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재료인데도 치킨은 문제없이 드실 수 있다는 점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닭이라는 재료 자체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몸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만 유난스러운 것 같아서 창피할 때가 많아요. 저는 섣부른 조언 대신 그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먼저 집중했습니다. 이 거부감은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몸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릇에 통째로 담긴 형태를 보면 목 뒤가 뻣뻣해지고 국물 냄새를 맡으면 명치가 조여들고 껍질의 질감을 보면 손끝이 저릿해진다고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심리학회 APA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한 최면 상담 기법과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은 EFT 감정자유기법을 통합해 접근하는 것이 저희 지안센터의 방식입니다. 이 반응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세우고 무의식 속 감정의 뿌리를 함께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편안한 장소를 먼저 떠올린 뒤 지혜님은 최근 거부감을 느꼈던 순간에서 점점 더 이전의 기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밤 할머니 댁 마루에서 억지로 백숙을 먹고 심하게 체했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할머니가 백숙을 끓여주셨는데 억지로 다 먹으라고 해서 참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너무 심하게 체했어요. 배가 찢어질 것처럼 아팠고 토하고 또 토했어요. 무서웠어요. 감정의 강도를 여쭈었을 때 8살 아이는 9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느낀 것이 단순한 배탈의 고통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무력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몸은 그날의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닭백숙이라는 형태 전체를 경고 신호로 각인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날 부위를 두드리며 수용학원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비록 너는 그날 밤 너무 아프고 무서웠지만 이런 너의 아픔과 무서움을 내가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몇 차례의 두드림이 이어지자 9점이던 강도는 4점으로 다시 2점으로 낮아졌고 마침내 지혜님은 옅은 미소를 띠며 그 감정이 0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진 회기에서는 형태와 냄새, 질감, 소리로 나뉘어 있던 개별적인 반응들을 하나씩 다루었습니다. 뿌리가 되는 사건이 이미 정화된 만큼 뒷목의 뻣뻣함도, 명치의 조임도, 손끝의 저릿함도 두드림이 이어질수록 하나씩 가라앉았고 결국 모든 반응이 0점에 도달했습니다. 통합의 시간, 지혜님은 형태와 냄새, 질감과 소리를 모두 합쳐 완전한 모습의 닭백숙을 다시 떠올려 보셨습니다. 이상해요. 그냥 음식이에요. 무섭지도 이상하지도 않아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음식을 마주하든 몸이 자연스럽게 평온함을 알아차릴 것이라는 후체면 암시를 전했습니다. 한 달 뒤와 1년 뒤 가족 모임을 상상해봐도 그녀는 0점을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가족 모임에서 지혜님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백숙을 드셨다는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지혜님이 겪었던 특정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은 그 뿌리를 알고 나면 결코 유별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언제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혹시 나와 비슷한 감정의 무게를 안고 계시다면 서초구 강남역 인근 강남 최면심리상담센터 지안에서 그 뿌리를 함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